부산과 대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선 확진자 2명이 사망하고 집단 감염까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1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체 확진자의 70%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늘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열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해운, 윤상현, 이은재 등 현역 의원 3명을 공천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에 전략 배치하기로 하면서 강서갑 공천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내린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 오전에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토요일 KBS 뉴스광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환자가 없던 부산에서도 어젯밤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연결해 봅니다. 이슬 기자, 부산에서 새로 확인된 확진자 모두 몇 명인지 그곳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부산은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사실상 지역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한 달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던 부산인데요. 어제 저녁 동시에 2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는 57살 여성 그리고 19살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의료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7살 여성의 경우 인후통 증상이 있어서 부산 해운대 백병원을 찾았다가 의심 증상이 확인돼 검체 채취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9살 남성은 두통을 호소하며 부산 대동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이들의 동선입니다. 50대 여성은 최근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대 남성의 경우 이 남성의 아버지가 최근 중국 우한에서 왔다 충북 진천에 2주간 격리됐다 퇴소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코로나19와의 관련된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10대 남성이 음성인 아버지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들이 처음 증상을 느낀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부터의 동선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동선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부산시는 특히 이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또는 청도 대남병원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에서도 20대 여성이 어젯밤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대구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전시는 오늘 오전 중으로 해당 확진자의 동선 등에 대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대구, 경북엔 어제 하루에만 8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600여 명이 격리 수용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선 검사가 진행된 80여 명 가운데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데 이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15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31번째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세 자리 숫자가 된 건데요. 이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가 124명, 청도 대남병원이 16명입니다. 특히 청도 대남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 등 600여 명이 격리 수용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1차로 89명을 검사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어제 이 병원에선 부산으로 이송된 56살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간호사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료진 집단 감염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청도 대남병원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 이은 또 다른 집단 발병지로 확인된 데다 국내 최초 집단 감염까지 발생한 만큼 감염 경로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지자체의 방역 역량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를 수용할 병실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대구시는 일반 병동을 비워 코로나 병동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589개 병상을 만듭니다. 경상북도도 다음 주까지 김천과 포항, 안동의료원 등 3곳을 비워 코로나 환자 병실을 마련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각종 행사도 잠정 취소시켰습니다.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과 3.1절 기념행사, 프로축구 개막 경기 등 다음 달까지 예정된 모든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천주교와 사찰, 교회, 향교 등에서도 대중이 모이는 모임을 일시 중단합니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지역대학 기숙사에서 2주간 입소해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추가된 확진 환자 100명 가운데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오면서 정부가 이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해당 지역의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임시시설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 초기 단계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환자의 치료나 자가격리를 위한 신축 병동에 대해 긴급 승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구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 신축병동 긴급 승인을 그제 완료하고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병상 배정 기준을 변경해 추가 확진자를 대비한 가용 병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도 운영합니다. 병원 진입부터 입원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 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와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감염 예방 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 가벼운 감기 등을 앓는 경증 환자가 병원에 출입하지 않도록 전화통화만으로 의사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중에 17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4,500여 명을 조사해봤더니 이 가운데 500여 명이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중에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44명입니다. 전체 환자의 70%를 차지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외 다른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8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중대본 집계에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자체 확진자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3명입니다. 지난 16일 신도 4명이 승용차 2대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는데 이 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가족들의 감염 여부와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비롯한 위험 장소에 다녀오신 시민들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해 주시고 종교적 집회를 당분간 금지해 주십시오. 충북에서는 육군 대위 31살 A씨가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로 발표됐습니다. A 대위는 역시 지난 16일 신천지 신도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에 다니는 여성인데 오전에 교회를 들렸다가 그리고 바로 만났는데 경남에도 합천과 진주에서 각각 2명씩 4명, 서울 서초구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통한 전국적인 확산세를 예의주시 중입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4,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증상이 있다고 답한 교인은 544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니는 교인 9,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이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온 단체들은 오늘도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 사이로 공무원들이 광화문 광장 곳곳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어제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집회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내 활동보다는 장외 집회가 오히려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오늘로 예정됐던 집회를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2월 22일과 23일로 예정된 희망버스 행사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제한구역을 설정해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할 방침이지만 강행 입장을 밝힌 단체들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여는 단체의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까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종교단체들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형 교회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서우 기자입니다. 교인 2,000명이 넘는 대구의 이 대형 교회는 당장 다음 달 초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7개 대형 교회들도 이번 주말 예배부터 인터넷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대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으로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아예 다음 달 5일까지 미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대구 지역사회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비단 대구뿐이 아닙니다. 서울 대교구도 주일 미사는 같지만 그 외의 모임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부득이하게 법회를 진행할 경우 신도들이 앉는 간격을 최대한 넓히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암송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요 사찰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체온계, 손세정제 등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 대신교 역시 교회 내 소모임이나 해외 선교여행, 야외 행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신도 40만 명에 달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일과 주중 예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고 온누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제외한 평일 모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호흡기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아예 외부 활동엔 참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찰 안에서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집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을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악수 대신 목례를 하는 등 서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특히 성경 등을 비롯해 비치된 공용 물품을 사용하는 대신 직접 준비하는 것이 개인 위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군에서도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박, 외출을 통제하고 대구와 청도를 다녀온 장병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잇따른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비상이 걸린 군은 일단 유입 차단책부터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전역 전 휴가와 청원 휴가를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 외박, 외출과 면회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청도를 다녀온 장병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입니다. 모두 대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제주 해군 비행대대에 근무하는 병사 1명은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갔다가 18일에 복귀한 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사와 접촉한 30여 명은 격리 조치됐고 병사가 신천지 신도와 접촉했는지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를 방문한 사실에 대한 거는 확인이 되었고 아직 그 신도하고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있는 충남 계룡대에서는 대구에서 파견 간 공군 장교 1명이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접촉자 3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충북 증평 육군부대의 장교 1명은 대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복귀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17일 열린 생도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지자 생도 생활관을 통제하고 밀접 접촉자들을 격리했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군에서 격리 중인 인원은 어제 기준으로 74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340여 명에서 하루 만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동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 충북 북동 지역에는 비나 눈이 살짝 지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눈비가 그치고 나면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낮에는 금세 기온이 오르면서 8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무난하지만 이따가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 호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먼지를 모두 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아직도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강릉이 8도, 대구 8.4도, 제주도는 11.2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2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내전 양상으로 흐르던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이 정리됐습니다.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건데요. 여권 내에서는 비례정당 창당 얘기도 오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에 전략 배치하는 걸로 강서갑 공천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남국 신청자는 청년 인재로서 전략 선거구 등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고 청주 서원을 지역구로 둔 4선의 오재세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는 세 번째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오 의원은 KBS와 통화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난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 내에선 비례정당 창당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꼼수가 원칙을 이길 수 없다면서도 비상한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꼼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폐해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친문 성향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고심이 깊다면서도 비례정당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례정당 설립은 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4+1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끈 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포기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해훈, 윤상현, 이은재 의원 등 현역 의원 3명을 공천심사에서 탈락시켰고
또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심이 모였던 안철수계 이동섭 의원은 결국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통합당 현역 의원 3명이 한꺼번에 컷오프됐습니다. 삼선 인천 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과 서울 서초갑 이혜훈 의원, 재선 서울 강남병 이은재 의원이 이번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겁니다. 우선 추천 지역에 심사를 한 끝에 그 후보 되겠다는 분들 다 우리가 심사한 끝에 결정을 한 겁니다. 통합당 공관위는 이 세 지역과 함께 서울 강남갑과 강남일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의 신재철 원내대표와 세보수당 출신 지상욱 오신환 의원 등 11명은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불출마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혁신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도록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며 이로써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24명이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계 이동섭 의원은 통합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큰 위기 앞에서 모두가 똘똘 뭉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통합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약속한 길을 가겠다며 재차 거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를 이끌어갈 신임 의장으로 박재환 전 장관이 선임됐습니다. 삼성은 첫 사회이사 출신 의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경영진을 견제할 이사회의 의장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삼성은 신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박재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임했습니다. 첫 사회이사 의장 선임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2016년부터 삼성전자 사회이사로 활동해온 박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2010년 국감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문제를 질문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당시 백혈병 발병과 노동환경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반도체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숨질 위험은 2배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도 11년 만에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도 백혈병과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연관성을 인정한 정부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자 당시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의 상황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자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성의 그 이사회에서 안전보건을 더 개선한다든가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낸다든가 그런 긍정적인 방향의 전망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선 장관 퇴임 뒤 부탁한 것으로 부정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부산의 한 2층짜리 주택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중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스가 누출된 데다 건물 잔해가 인도까지 쏟아져 내려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인도 옆 2층짜리 주택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건물 잔해가 인도까지 쏟아져 내리고 지나가던 사람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소리 빵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안 쳐다봤는데 바로 옆에 커 도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갖고는 보니까 막 바로만 내려앉더라고요. 사고 당시 작업자 8명이 주택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3명은 간신히 건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2층짜리 주택이 무너지면서 1층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인부 5명이 아래에 깔렸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잇따라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전파 탐지기까지 동원해 찾아낸 2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건물 붕괴로 끊어진 배관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경찰이 한때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사고가 난 2층짜리 주택은 1970년대에 지은 것으로 일주일 전 아래층을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도 과거에
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없어졌던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분쯤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의 영덕 방향 경북 상주시 화서 2터널 근처에서 대형 화물 트럭이 갓길에 고장으로 서 있던 다른 트럭과 추돌 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던 A씨가 크게 다쳐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갓길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 자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요즘 주말에도 고속도로 나들이 정체 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나 눈 등 날씨 때문에 더욱 이동량 줄어서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고속도로는 전 구간 막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곳곳이 빗길이라 이렇게 미끄러워 보이고요. 또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많으니까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0번 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평택 고덕나들목 부근 3차로와 갓길 쪽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잘 피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사고가 있었던 27번 고속도로 3회 2터널 주변은 오늘도 완주 방향으로 통행이 전면 차단되면서 북남원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하고 있으니까 참고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고속도로 상황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1번 경부선은 서초 일대 포함해 전 구간 막힘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에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금세 기온이 올라서 8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무난하지만 오전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점차 강한 바람이 미세먼지는 모두 밀어내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이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세종이 5.2도, 울산 10.9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된 확진자만 100명입니다.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고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4명. 어제 하루만 100명이 추가돼 총 200명을 넘겼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19일 20명, 20일 53명, 어제 100명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제 확진자 83명이 추가돼 이 지역 누적 확진자는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도 5명이 추가돼 공식 집계된 확진자만 20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교회 관련 사례가 14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 서울 등에서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대본은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여성 1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 등은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사망 원인과 코로나19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성 폐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했다는 겁니다. 중앙임상 TF는 환자의 임상 정보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이 사망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보강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엔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19세 남성과 57세 여성 등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부산시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대전시는 대전 동구에 사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1차와 2차 검사를 벌인 결과 어젯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대구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충남대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치료 중입니다. 이 환자는 대전에서의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례로 대전시는 오늘 오전 중으로 해당 확진자의 동선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감염 전파는 대구 경북 지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된 환자 140여 명 중에 일부는 광주와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이 교회 신도들을 통한 전국 확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44명입니다. 전체 환자의 70%를 차지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외 다른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8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중대본 집계에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자체 확진자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3명입니다. 지난 16일 신도 4명이 승용차 2대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는데 이 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가족들의 감염 여부와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비롯한 위험 장소에 다녀오신 시민들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해 주시고 종교적 집회를 당분간 금지해 주십시오. 충북에서는 육군 대위 31살 A씨가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로 발표됐습니다. A 대위는 역시 지난 16일 신천지 신도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에 다니는 여성인데 오전에 교회를 들렸다가 그리고 바로 만났는데 경남에도 합천과 진주에서 각각 2명씩 4명, 서울 서초구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통한 전국적인 확산세를 예의주시 중입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4,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증상이 있다고 답한 교인은 544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니는 교인 9,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신천지 교회와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이 병원에서 열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 장례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는 신천지 설립자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입니다. 지난 2일 대남병원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 이모 씨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약 120여 명,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로 보였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그런 행사는 없었어요. 분위기는 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 사람들 치를 때와 똑같아. 뭐 대단하게 그런 건 없어요. 신천지 교인들은 오랫동안 이 병원 부근 지역으로 거의 매달 찾아와 이발 미용 봉사를 했다고 청도 주민은 취재팀에 전했습니다. 봉사활동인가 뭐 그런 거 다닌 것 같더라고요. 머리 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근처에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31번째 확진자 역시 이달 초 이 병원에서 4-5km 떨어진 찜질방에 들른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확진자 가운데 장례식 참석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난해 중국 우한에 지회에 해당하는 신천지 증거장막을 설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쪽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했었죠. 중국에도 한 2,000여 군데를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라고. 우한의 교회 설립은 신천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도 신천지가 중국에 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청도 장례식에 중국 교인들이 참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배경입니다. 이 장례식을 전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개연성입니다. 교인들이 중국이나 다른 발생 국가를 갔다 오셨을 수도 있고 감염원 발병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후베이성이나 이런 데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한의 한국인의 교회 시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중국의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출입국 기록이나 GPS 추적 등을 통해 미궁에 빠진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신천지 교회본부가 전국 모든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의 문을 닫고 모임이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도의 가족이나 예신도들은 여전히 감염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폐쇄된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교회 본부입니다. 완전 폐쇄해가지고 다 안 열리고. 전국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외부 비판이 잇따르자 한 관리자급 신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어떤 사안이나 이런 거에 준수하고 그에 따르도록 이렇게 조치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취재팀이 접촉한 신도 가족이나 옛 신도들은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공지에 내려온 내용은 센터는 소규모로 진행을 해라. 또 공개적인 포교 활동은 안 하지만 활동 방식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이런 오픈 포교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잔입을 했어요. 문화센터나 혹은 수련장 어떤 교육을 같이 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대부분의 신도가 가입을 했어요. 공지 써버리자마자.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을 한다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면 소용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우선 월화 목금은 항상 모여요. 교회에서 모이면 같이 쉬운데 복음반이나 센터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상가 건물 3층 4층 이런 식으로 아무 간파도 없어요. 이단이나 어쩌다 해갖고 허가를 내주질 않잖아요. 잘.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서 성도도 많고. 의자가 아닌 바닥에 촘촘히 앉아 예배를 보는 방식. 또 신도라는 사실을 가족에게까지 숨기는 경우도 많아 이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신천지 본부는 전국의 모든 신천지 교회와 부속 기관을 폐쇄하고 모임과 전도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신천지의 특성 때문에 확진 환자가 더 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위치해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회 시설을 폐쇄하고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교회 시설입니다. 당분간 출입을 통제한다는 공지와 함께 교회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모두 닫혔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포교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는 서울의 신천지 교회 8곳에 대해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라든지 집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교회 측이 자체 방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직접 방역팀을 보내 교회 내부를 모두 소독했습니다. 교회 시설 폐쇄는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신천지 교회 본부가 있는 경기도는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파악 중인 시설은 30여 곳 정도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100곳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이 악화되면 시설 폐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말 정도를 좀 지켜보고 강제 시설 봉쇄, 또 집회 금지 명령, 강제 소독 이런 긴급 행정 명령을 좀 해보려고 준비합니다. 인천시도 신천지 교회 측에 자율 폐쇄를 권고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던 신도나 접촉한 사람들은 자진 신고해 신속하게 전수조사 명단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전파의 진원지로 신천지가 지목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직접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밤 급박하게 잡힌 총리 긴급 보고, 정세균 총리의 현장 상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콕 짚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예배와 병원 장례식 참석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장례식 방명록 등이 중요한 추적 대상일 텐데 신천지 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겁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중 상당수가 연락이 안 돼 추적 조사가 난항을 겪자 방역망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강제 수단을 동원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측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서울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결고리 중심에는 교회와 노인 종합복지관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감염 경로를 송금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9번째와 30번째 부부 확진자의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던 보건당국은 서울 종로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9번째 확진자가 방문했던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확진자 3명이 더 나온 겁니다. 이들의 배우자 2명도 30번째, 112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복지관을 방문했던 83번째 확진자는 명륜교회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명륜교회는 앞서 6번째, 21번째 확진자 2명이 다녀간 곳입니다. 보건당국은 83번째 환자가 6번째 환자와 같은 시간대에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명륜교회 사례와 노인복지관 사례를 각각 조사하던 중 83번째 환자라는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발병으로 판단하고 노인복지관과 교회에 방문한 이들의 명단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해서 1월 28일 이후에 어떤 노출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잠정 추정을 해서 저희가 집단 발병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들과의 검토는 해볼 생각입니다. 한편 서울 은평 성모병원은 환자 이송 업무를 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이송요원이 2주간 환자 207명을 이송했고 이 가운데 135명이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지자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결국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왜 경계로 유지한 건지 또 심각 단계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홍진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경계 수준입니다. 4단계 중 3번째로 높은 단계입니다. 정부는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 단계며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파 원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확진자 대부분이 경증으로 3주 안에 완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심각 단계로 올릴 경우 경제나 대외 관계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심각 단계까지 갈 것은 아니다.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발령 기준은 전국적 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을 줄이고 여행 경보 단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휴교, 예비군 훈련의 중단, 또 군 장병의 면회와 휴가 금지를 검토합니다. 심각 단계는 2009년 신종플루 때 처음 발령됐습니다. 당시 신종플루로 40명이 숨졌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0명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2015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병원 내 감염으로 판단해 두 번째 단계인 주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K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한국 상황을 놓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사람 간 전염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을 제외하고 한국이 중국 외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 to fully understand the transmission dynamics that led to this increase.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광범위한 전파가 발생한 한국과 비슷한 교회 감염이 급증한 싱가포르. 이런 경우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평가하냐는 질문엔 WHO는 낮은 단계의 지역사회 감염이 감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 간 전염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국 보건당국이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해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concerned about the number of cases with no clear epidemiological link, such as travel history to China or contact with a confirmed case. WHO는 중국이 확진자 집계 방식을 바꾼 데 대해 바이러스가 활동 상태이고 전염병은 진화하는 만큼 방식을 바꾸는 게 예외적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 파견된 전문가팀이 오늘 우한으로 이동해 원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위태롭게 확산세를 잡아가던 중국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도소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것인데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중소기업 직원 30%를 줄이는 대규모 감원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등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줄지어 달리는 차량엔 한 교도소 재소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34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 교도소를 비롯해 우한 여자교도소, 산둥성 런천교도소 등 모두 5곳에서 52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5명까지 줄었던 후베이성 외 지역 하루 신규 환자가 5배 넘게 폭증한 이유입니다.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도 34명의 환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주석은 확산세가 초보적으로 억제됐지만 아직 변곡점이 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팔린 차량이 2천여 대, 지난해 대비 92% 급감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역사상 최악의 하락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협회 저우대원 부회장은 한두 달 안에 대규모 해고가 있을 것이라며 업계가 직원 30% 이상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업 의료보험료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에 이어 실물 경제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코로나19 여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미국과 탈레반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9일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은 무려 18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 평화협정 체결로 아프간의 평화가 찾아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는 29일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미 협상팀이 협상 체결 전 탈레반과 아프간 전역에서 폭력을 감축하는 데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미군 12,000여 명이 주둔 중입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엔 4,000여 명이 철수하고 8,000여 명은 당분간 계속 주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병력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아프간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겠다고도 한 바 있습니다. Remember this. We have spent $7 trillion with a T, trillion dollars in the Middle East. You know what we have for it?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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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언론은 이번 협정이 트럼프 시대 미국이 전쟁에서 발을 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Things have been derailed in the past, but this is the cleanest step, frankly, towards a negotiated settlement we've seen so far. That will essentially be the US outlining how, under certain conditions, they would leave or reposition and handing the diplomatic baton to the Afghans entirely. 하지만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아프간의 총성이 멎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 정부는 자신들이 참가하지 않은 이번 협정에 부정적입니다. 다만 미군이 전면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협정 체결 전 이른바 폭력 감축 기간도 미군과 탈레반 간의 문제일 뿐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탈레반 간에는 평화협정일지 모르겠지만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간의 전투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차령입니다. 피겨스케이트의 간판 유영 선수가 어제 전국 동계체전 16세 이하 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계선수권 대회인데요. 자신을 악발이라고 표현하는 유영 선수,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합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배경음악을 따라 부르며 배짱 있는 연기를 보여주던 초등학생 유영. 어느새 피겨 간판으로 성장해 중학생으로서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비록 트리플 악셀에서는 실수를 했지만 이어진 컨비네이션을 완벽히 소화하며 중심을 찾았습니다. 서프라이즈. 원래 안 뛰려고 몸을 조금 아끼려고 했는데 한국 피겨 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연한 스핀까지 고난도 연기를 소화한 결과는 우승입니다. 이제는 트리플 악셀을 넘어 쿼드러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도를 점프하면 몸이 안 힘들냐, 그래도 할 거냐, 그런 저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안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트리플 악셀도 당연히 뛰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 말들이 저한테 좀 더 악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저를 좀 더 강하게 만든 것 같고. 악바리 유영은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또 한 번의 성장을 다짐합니다. 클린 모습으로 월드 세계선수권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정규 4집 앨범을 낸 방탄소년단이 미국 MBC 방송에 출연해서 팬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밤새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기다렸던 팬들은 신곡과 함께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멤버들의 발언에 열광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 MBC 방송 모닝 토크쇼 진행자들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They might like to sing a song themselves, so do y'all like Boy With Love? Yeah. BTS의 히트곡이 야외 광장에 울려 퍼지자 현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움직임이 거센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정규 4집 앨범을 낸 BTS의 첫 일정은 미국 최고 시청률을 기록 중인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전부 아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음악을 만드는 뭘 하든 아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BTS가 세계 각국에서 최고 인기를 얻는 이유를 진행자가 묻자 언어와 인종을 초월하는 음악의 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usic truly transcends the language and nationalities and races, right? 새 앨범 제목 7은
BTS 멤버의 숫자와 음악계의 본격적인 활동을 한 기간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빛과 그림자, 운명을 받아들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put the number of the lucky side, yeah, it's inside and you know this album is like a big statement and declaration that we admit our destiny, we admit our shadows and lights at the same time.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엔 세계적인 팝스타가 함께 노래하거나 공동 작곡가로 참여한 곡도 포함돼 전 세계 팬들이 그들의 매력에 다시 한번 푹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동안 또다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거나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비보다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금세 기온이 올라서 내일 서울 낮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 때문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올랐는데요. 서울이 3.9도, 강릉은 7.7도, 청주가 5.5도, 광주가 6.5도, 제주는 10.9도로 어제 아침보다 온화하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예상되고요. 청주와 안동이 9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가 12도, 부산과 제주도는 14도까지 오르겠지만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선 확진자 2명이 사망하고 집단 감염까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1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체 확진자의 70%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늘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열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해운, 윤상현, 이은재 등 현역 의원 3명을 공천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에 전략 배치하기로 하면서 강서갑 공천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환자가 없던 부산과 대전에서도 어젯밤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연결합니다. 이슬 기자, 부산에서 새로 확인된 확진자 모두 몇 명인지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은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던 부산인데요. 어제 저녁 동시에 2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는 57살 여성 그리고 19살 남성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의료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7살 여성의 경우 인후통 증상이 있어서 부산 해운대 백병원을 찾았다가 의심 증상이 확인돼 검체 채취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9살 남성은 두통을 호소하며 부산 대동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이들의 동선입니다. 50대 여성은 최근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이 남성의 아버지가 최근 중국 우한에서 왔다가 충북 진천에서 2주간 격리됐다 퇴소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10대 남성이 음성인 아버지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들이 처음 증상을 느낀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부터의 동선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동선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산시는 특히 이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또는 청도 대남병원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에서도 20대 여성이 어젯밤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대구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전시는 오늘 오전 중으로 해당 확진자의 동선 등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 환자 100명 가운데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오면서 정부가 이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해당 지역의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임시시설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 초기 단계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환자의 치료나 자가격리를 위한 신축 병동에 대해 긴급 승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구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 신축병동 긴급 승인을 그제 완료하고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병상 배정 기준을 변경해 추가 확진자를 대비한 가용 병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도 운영합니다. 병원 진입부터 입원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 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와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감염 예방 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 가벼운 감기 등을 앓는 경증 환자가 병원에 출입하지 않도록 전화통화만으로 의사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진자 17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당국이 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4,500여 명을 조사해봤더니 이 가운데 500여 명이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44명입니다. 전체 환자의 70%를 차지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외 다른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8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중대본 집계에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자체 확진자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3명입니다. 지난 16일 신도 4명이 승용차 2대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는데 이 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가족들의 감염 여부와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비롯한 위험 장소에 다녀오신 시민들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해 주시고 종교적 집회를 당분간 금지해 주십시오. 충북에서는 육군 대위 31살 A씨가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로 발표됐습니다. A 대위는 역시 지난 16일 신천지 신도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에 다니는 여성인데 오전에 교회를 들렸다가 그리고 바로 만났는데
경남에도 합천과 진주에서 각각 2명씩 4명, 서울 서초구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통한 전국적인 확산세를 예의주시 중입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4,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증상이 있다고 답한 교인은 544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니는 교인 9,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를 이어온 일부 단체는 오늘도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 사이로 공무원들이 광화문 광장 곳곳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어제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범국민 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집회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내 활동보다는 장외 집회가 오히려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오늘로 예정됐던 집회를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2월 22일과 23일로 예정된 희망버스 행사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제한구역을 설정해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할 방침이지만 강행 입장을 밝힌 단체들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여는 단체의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까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편 우리공화당이 예정했던 주말 태극기 집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어젯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열릴 예정이던 제172차 태극기 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관계로 긴급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집회의 목적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규탄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자 회의 끝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교단체들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형 교회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서구 기자입니다. 교인 2,000명이 넘는 대구의 이 대형 교회는 당장 다음 달 초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7개 대형 교회들도 이번 주말 예배부터 인터넷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대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으로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아예 다음 달 5일까지 미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대구 지역사회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비단 대구뿐이 아닙니다. 서울 대교구도 주일 미사는 같지만 그 외의 모임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부득이하게 법회를 진행할 경우 신도들이 앉는 간격을 최대한 넓히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암송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요 사찰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체온계,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 대신교 역시 교회 내 소모임이나 해외 선교여행, 야외 행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신도 40만 명에 달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일과 주중 예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고 온누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제외한 평일 모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호흡기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아예 외부 활동엔 참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찰 안에서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집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을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악수 대신 목례를 하는 등 서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특히 성경 등을 비롯해 비치된 공용 물품을 사용하는 대신 직접 준비하는 것이 개인 위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군에서도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박, 외출을 통제하고 대구와 청도를 다녀온 장병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잇따른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비상이 걸린 군은 일단 유입 차단책부터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전역 전 휴가와 청원 휴가를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 외박, 외출과 면회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청도를 다녀온 장병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입니다. 모두 대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제주 해군 비행대대에 근무하는 병사 1명은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갔다가 18일에 복귀한 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사와 접촉한 30여 명은 격리 조치됐고 병사가 신천지 신도와 접촉했는지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를 방문한 사실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되었고 아직 그 신도하고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있는 충남 계룡대에서는 대구에서 파견 간 공군 장교 1명이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접촉자 3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충북 증평 육군부대의 장교 1명은 대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복귀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17일 열린 생도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지자 생도 생활관을 통제하고 밀접 접촉자들을 격리했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군에서 격리 중인 인원은 어제 기준으로 74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340여 명에서 하루 만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조국 내전 양상으로 흐르던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이 정리됐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남기고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또 여권 내에서는 비례정당 창당론도 제기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에 전략 배치하는 걸로 강서갑 공천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남국 신청자는 청년 인재로서 전략 선거구 등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고 청주 서원을 지역구로 둔 4선의 오재세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는 3번째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오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난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 내에선 비례정당 창당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꼼수가 원칙을 이길 수 없다면서도 비상한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꼼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폐해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친문 성향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고심이 깊다면서도 비례정당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례정당 설립은 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4+1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끈 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포기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해훈, 윤상현, 이은재 의원 등 현역 의원 3명을 공천심사에서 탈락시켰고 또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심이 모였던 안철수계 이동섭 의원은 결국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통합당 현역 의원 3명이 한꺼번에 컷오프됐습니다. 3선 인천 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과 서울 서초갑 이해훈 의원, 재선 서울 강남병 이은재 의원이 이번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겁니다. 우선 추천 지역의 심사를 한 끝에 그 후보 되겠다는 분들 다 우리가 심사한 끝에 결정을 한 겁니다. 통합당 공관위는 이 세 지역과 함께 서울 강남갑과 강남 1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의 신재철 원내대표와 세보수당 출신 지상욱 오신환 의원 등 11명은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불출마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혁신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도록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며 이로써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위원은 24명이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계 이동섭 위원은 통합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큰 위기 앞에서 모두가 똘똘 뭉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통합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약속한 길을 가겠다며 재차 거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신천지 교회와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이 병원에서 열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 장례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는 신천지 설립자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입니다. 지난 2일 대남병원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 이모 씨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약 120여 명,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로 보였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그런 행사는 없었어요. 분위기는 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 사람들 치를 때와 똑같아. 뭐 대단하게 그런 건 없어요. 신천지 교인들은 오랫동안 이 병원 부근 지역으로 거의 매달 찾아와 이발 미용 봉사를 했다고 청도 주민은 취재팀에 전했습니다. 봉사활동인가 뭐 그런 거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 감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근처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31번째 확진자 역시 이달 초 이 병원에서 4-5km 떨어진 찜질방에 들른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확진자 가운데 장례식 참석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난해 중국 우한에 지회에 해당하는 신천지 증거장막을 설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쪽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했었죠. 중국에도 한 2서너 군데를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라고. 우한의 교회 설립은 신천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도 신천지가 중국에 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청도 장례식에 중국 교인들이 참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배경입니다. 이 장례식을 전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개연성입니다. 교인들이 중국이나 다른 발생 국가를 갔다 오셨을 수도 있고 감염원 발병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후베이성이나 이런 데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한의 한국인의 교회 시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중국의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출입국 기록이나 GPS 추적 등을 통해 미궁에 빠진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한편 신천지 교회본부가 전국 모든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의 문을 닫고 모임이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도의 가족이나 예신도들은 여전히 감염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폐쇄된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교회 본부입니다. 완전 폐쇄해가지고 다 안 열리고. 전국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외부 비판이 잇따르자 한 관리자급 신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어떤 사안이나 이런 거에 준수하고 그에 따르도록 이렇게 조치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취재팀이 접촉한 신도 가족이나 옛 신도들은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공지에 내려온 내용은 센터는 소규모로 진행을 해라. 또 공개적인 포교 활동은 안 하지만 활동 방식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이런 오픈 포교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잔입을 했어요. 문화센터나 혹은 수영장 어떤 교육을 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대부분의 신도가 가입을 했어요. 공지 떨어지자마자.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을 한다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면 소용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우선 월화 목금은 항상 모여요. 교회에서 모이면 같이 쉬운데 복음반이나 센터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상가 건물 3층 4층 이런 식으로 아무 간판도 없어요. 이단이나 어쩌다 해갖고 허가를 내주질 않잖아요. 잘.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서 성도는 많고. 의자가 아닌 바닥에 촘촘히 앉아 예배를 보는 방식. 또 신도라는 사실을 가족에게까지 숨기는 경우도 많아 이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신천지 본부는 전국의 모든 신천지 교회와 부속 기관을 폐쇄하고 모임과 전도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신천지의 특성 때문에 확진 환자가 더 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의 전파 진원으로 신천지가 지목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밤 급박하게 잡힌 총리 긴급보고, 정세균 총리의 현장 상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콕 짚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예배와 병원 장례식 참석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장례식 방명록 등이 중요한 추적 대상일 텐데 신천지 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겁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중 상당수가 연락이 안 돼 추적 조사가 난항을 겪자 방역망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강제 수단을 동원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측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동안 또다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거나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비보다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6도에 머물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가 강한 바람이 오후에는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높게 출발했습니다. 대전이 4.8도, 울산과 부산 1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 10도 예상되고 강릉이 10도, 광주와 대구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경북엔 어제 하루에만 8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600여 명이 격리 수용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선 검사가 진행된 80여 명 가운데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지금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15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31번째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요. 이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가 124명, 청도 대남병원이 16명입니다. 특히 청도 대남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 등 600여 명이 격리 수용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1차로 89명을 검사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제 이 병원에선 부산으로 이송된 56살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간호사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료진 집단 감염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청도 대남병원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 이은 또 다른 집단 발병지로 확인된 데다 국내 최초 집단 감염까지 발생한 만큼 감염 경로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지자체의 방역 역량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를 수용할 병실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대구시는 일반 병동을 비워 코로나 병동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589개 병상을 만듭니다. 경상북도도 다음 주까지 김천과 포항, 안동의료원 등 3곳을 비워 코로나 환자 병실을 마련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각종 행사도 잠정 취소시켰습니다.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과 3.1절 기념 행사, 프로축구 개막 경기 등 다음 달까지 예정된 모든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천주교와 사찰, 교회, 향교 등에서도 대중이 모이는 모임을 일시 중단합니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지역대학 기숙사에서 2주간 입소해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지자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결국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왜 경계로 유지한 건지 또 심각 단계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홍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경계 수준입니다. 4단계 중 3번째로 높은 단계입니다. 정부는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 단계며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파 원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확진자 대부분이 경증으로 3주 안에 완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심각 단계로 올릴 경우 경제나 대외 관계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심각 단계까지 갈 것은 아니다.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발령 기준은 전국적 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을 줄이고 여행 경보 단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휴교, 예비군 훈련의 중단, 또 군 장병의 면회와 휴가 금지를 검토합니다. 심각 단계는 2009년 신종플루 때 처음 발령됐습니다. 당시 신종플루로 40명이 숨졌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0명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2015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병원 내 감염으로 판단해 2번째 단계인 주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위태롭게 확산세를 잡아가던 중국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교도소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온 건데요. 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중소기업 직원 3명 중 1명을 줄이는 대규모 감원도 있을 거란 언급이 나오는 등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줄지어 달리는 차량엔 한 교도소 재소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34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 교도소를 비롯해 우한 여자교도소, 산둥성 런천교도소 등 모두 5곳에서 52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5명까지 줄었던 후베이성 외 지역 하루 신규 환자가 5배 넘게 폭증한 이유입니다.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도 34명의 환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주석은 확산세가 초보적으로 억제됐지만 아직 변곡점이 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팔린 차량이 2천여 대, 지난해 대비 92% 급감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역사상 최악의 하락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협회 저우대원 부회장은 한두 달 안에 대규모 해고가 있을 것이라며 업계가 직원 30% 이상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업 의료보험료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에 이어 실물 경제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코로나19 여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국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입국 관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도 있어서 해외 출국하실 때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는 우리 교민과 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공지했습니다.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은 지난 12일 입국한 한국 상사 주재원 2명이 발열 등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외교부에서는 그 모든 외국인을 공항에 도착 즉시 바로 병원으로 격리해서 14일 동안 검사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과 일본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발 7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는 수정된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7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음 14일간은 의료진의 방문 검진, 이후 10일간은 전화를 통한 건강 상태 확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중국에서 왔거나 경유한 사람, 또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격리 후 체혈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발표 직후 모스크바 내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 다중밀집시설에서 아시아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문 검색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 제한과 억류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한국 상황을 놓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람 간 전염으로 보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양민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을 제외하고 한국이 중국 외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 to fully understand the transmission dynamics that led to this increase.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광범위한 전파가 발생한 한국과 비슷한 교회 감염이 급증한 싱가포르. 이런 경우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평가하냐는 질문엔 WHO는 낮은 단계의 지역사회 감염이 감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 간 전염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국 보건당국이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해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concerned about the number of cases with no clear epidemiological link, such as travel history to China or contact with a confirmed case. WHO는 중국이 확진자 집계 방식을 바꾼 데 대해 바이러스가 활동 상태이고 전염병은 진화하는 만큼 방식을 바꾸는 게 예외적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 파견된 전문가팀이 오늘 우한으로 이동해 원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들이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국민들을 응원했습니다. 뉴질랜드와 일본, 헝가리, 우루과이, 이탈리아 등 중국 주재 각국 대사들은 중국 국민, 특히 우한시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카니발 거리 축제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주, 광대, 이집트 파라오 등의 의상을 입고 카니발 거리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참여를 주도한 정신과 의사는 카니발 거리 축제의 본 목적도 사회 통합에 있었다며 정신질환자들의 행사 참여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당장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병실 부족 문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증 환자를 음압병상에 우선 배정하고 증상이 약한 환자의 경우엔 일반 병실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내부 압력을 낮춰 바이러스가 포함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한 공간. 바로 코로나19 환자들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음압병상입니다. 이런 음압병상은 전국적으로 1,027개가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역별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383개, 경기도 143개 등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광주 16개, 제주 17개 등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대구, 경북처럼 단시간에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음압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병원 음압병상의 경우 다른 질환 환자가 입원해 있기도 해서 실제 확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더 적습니다. 지금은 음압병실 숫자를 얘기하고 음압병실을 가지고 이 치료와 이 사태를 막겠다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보건당국도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모든 확진자를 음압병상에 격리하지만 환자가 급증할 경우 환자의 증상 정도를 구분해 음압병상 입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 증상이 심각한 환자부터 국가지정 음압병상과 대형 병원의 음압병상에 배정하고 경증 환자는 일반 병상에서 격리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병상이 부족하면 비슷한 환자들은 다인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는 부득이하게 4인실 같은 경우도 코호트 격리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4인실이 같은 환자들이 머물게 되면 그것은 서로의 어떤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적게 되니까. 앞서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게 되면 경증 환자는 자택에 자가 격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샘플을 확보한 과학계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한 만큼 신속 진단 기술과 백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세균을 다루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입니다. 보호복으로 중무장한 연구원들이 바이러스 배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바이러스 샘플입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를 배양해 양을 늘린 뒤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속 진단 기술 개발. 현재 사용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는 진단에 6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이를 대폭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연구진은 이미 지난해 메르스를 20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많아지는 경우 전파 차단을 위해 20분 내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진단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백신 개발도 본격화됐습니다. 연구진은 지난달 공개된 코로나19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후보 물질 6종을 확보한 상태로 어떤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연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배양을 해서 앞으로 진단이나 백신 기술 쪽에 활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기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공학 연구원도 독자적인 백신 개발에 착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속에 대응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이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영화는 모두 3편입니다. 경쟁 부문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7번째 작품 도망친 여자가 공식 초청됐습니다. 개막작인 필립 팔라도 감독의 마이 셀린저 이어 등 모두 18편이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을 놓고 경쟁합니다. 영화제가 특히 주목하는 감독들의 최신작을 상영하는 스페셜 갈라 부문엔 윤성현 감독의 사냥의 시간이 초청됐습니다. 스페셜 갈라 초청은 한국 영화 최초이자 올해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를린 영화제는 올해 70주년을 맞아 특히 성평등과 다양성 이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청된 현대 작품 중 여성 감독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1951년부터 25년간 초대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알프레드 바우어의 나치 부역 경력이 드러나자 영화제 측은 그의 이름을 딴 상을 폐지했습니다.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films in this year's Berlinale which will provoke us to question attitudes,
prejudices, and worldwide perceptions of life as we know it. 모두 340여 편의 영화가 다음 달 1일까지 상영됩니다. 내일 예정된 한국영화의 밤 행사에서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등 최근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정규 4집 앨범을 낸 방탄소년단이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 팬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밤새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기다렸던 팬들은 신곡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멤버들의 발언에 열광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 MBC 방송 모닝 토크쇼 진행자들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They might like to sing a song themselves, so do y'all like Boy with Love? BTS의 히트곡이 야외 광장에 울려 퍼지자 현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움직임이 거센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정규 4집 앨범을 낸 BTS의 첫 일정은 미국 최고 시청률을 기록 중인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전부 아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음악을 만드는 뭘 하든 아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BTS가 세계 각국에서 최고 인기를 얻는 이유를 진행자가 묻자 언어와 인종을 초월하는 음악의 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usic truly transcends the language and nationalities and races, right? 새 앨범 제목 7은 BTS 멤버의 숫자와 음악계의 본격적인 활동을 한 기간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빛과 그림자, 운명을 받아들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put the number of the lucky sign, into the title, and this album is like a big statement and declaration that we admit our destiny, we admit our shadows and lights at the same time.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엔 세계적인 팝스타가 함께 노래하거나 공동 작곡가로 참여한 곡도 포함돼 전 세계 팬들이 그들의 매력에 다시 한번 푹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오늘 주말이지만 지방으로 놀러 가는 차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 예상 소요 시간도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20분,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로 안 밀릴 때보다 최대 40분 정도만 더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 상황도 아직까지는 전 구간 원활한데요. 하지만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 봉평터널을 막 빠져나온 지점, 갓길 쪽에는 화물차,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잘 피해서 지나시고요. 아직까지는 이 강원 지역 향하는 정체 없기 때문에 50번 고속도로나 60번 고속도로 모두 전 구간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도 지금은 수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늘 많이 막힌다면 오산이나 청주 일대 통과하기가 가장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는 서초 주변으로만 양방향 차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동안 확산세가 주춤했던 국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대형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감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대응도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지역으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확진 환자와 접촉자를 격리하는 차단 방식의 방역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본격화된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진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해 감염 환자들을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며 치료하는 형태로 방역의 중심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진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를 더 많이 확보해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시급합니다.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민간 전문가들을 파견해 짧은 시간 안에 진료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센터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중증 질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특단의 대처를 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 내지 3일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1339나 보건소를 통하여 진료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때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을 검토했던 정부는 현재의 경계 수준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당국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국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 그리고 방역 당국의 대처에 적극 협력하는 것만이 코로나 대유행을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된 2명이 사망하고 집단 감염까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1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체 확진자의 70%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늘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열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해운, 윤상현, 이은재 등 현역 의원 3명을 공천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에 전략 배치하기로 하면서 강서갑 공천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주말인 오늘 하지만 낮 동안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보다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 낮보다 무려 8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호남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가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 지역에는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여기에 강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만큼 오늘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이 3.5도, 대전이 4.8도, 부산과 울산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